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구조해드리는 주식구조대 이정원입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S&P 금융 쪽의 지수들이 좀 급락을 보이면서 4%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증시가 다 같이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거래일째 만에 또 2,400선을 코스피가 내어주면서 2,394선에서 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요,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 또 JDI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선 대표님과 전략도 짜보실 수 있고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과 또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당사를 사칭한 좀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주식구조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JDI 이재선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8거래일째 만에 코스피가 2,400선을 좀 반납을 하면서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우리가 슈퍼위크 장이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사실상 변동성이 좀 많은 것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좀 내릴 줄은 좀 몰랐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좀 끝에 방어를 좀 해주면서 1% 안착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 또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되잖아요. 또 오늘 장 우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마감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네, 자 이번 주 조정 구간이 좀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우려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코스피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는 이 회색 안쪽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진짜 하단은 2,400포인트인데 이 구간을 흔들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피는 13조 이상, 외국인이 14조 이상 매수를 했다 조금 조절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조 정도 수준의 매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 4분기부터죠. 코스닥은 얼마? 코스닥은 1조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수 물량이 다 털어내지 않는 이상 지금 구간에서 너무 큰 여러분들의 우려감은 금물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말로 뭐 오늘 새벽에 은행주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정말로 큰 우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2,400 살짝 흔들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급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한 3,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거에 이제 15년 정도 됐죠. 과거에 이 미국의 이제 뭐 전통 있는 은행사인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 공포감 때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 이후로 종종 한 번씩 금융회사들은 위기다 싶으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수면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불안하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2400 흔들기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오히려 하단을 고의적으로 흔들고 물량을 좀 털어내고 간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한다라는 인식을 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시겠죠? 요즘 보면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략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들이 고의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자, 뭐 빅 이벤트 주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3월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만 해도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발표가 있죠. 같은 날에 미국에서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이번 물가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FOMC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흔들기 안 하고 그냥 상단을 돌파해서 2500 넘어서 날아가면 가장 좋은 일인데, 그런데 흔들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저희가 장마감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 200 풋옵션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 거의 1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딱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이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보는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13조 원 매수한 이 주식이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크게 수익 본 게 없어요. 외국인들은 현재 지수권에서. 그럼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옵션에서도 손실을 보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가서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다시 리바운딩 되면서 복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뭐 지지선이 깨졌네 어쩌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세를 펼치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주 날아가니까 강세론자처럼 나오던 사람들이 뭐, 그리고 기자분들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주 후반 되니까 갑자기 또 180도 돌변한 기사들이 나오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고 하락하면 손실 보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만약에 정말 하락장이 펼쳐진다면 외국인들이 리바운딩을 시켜놓고 이 13조를 청산할 구간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들기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흔들기냐 추세 하락이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코스피는 이 구간부터 횡보를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하면서 출발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돌파하기 전에 지금 740포인트 아래쪽에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불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1월 말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월 달은 코스피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흔들기는 나와도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저항을 이제 막 돌파했는데 코스피는 먼저 올라가 있다. 그럼 코스닥이 어떻게 된다? 키높이를 맞추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맞추러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주 너무나도 좋은 상승을 보였고 다음 주 핵심 원자재법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랑 2차 전지주, 리튬 관련주 다 좋은 모습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줄여놓던가 한번 차익 실현하고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으면은 순환할 수 있는 순환매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교체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2월부터 준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당장은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이 흔들기 구간을 준비하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초반에는 썩 그렇게 수익률 높지 않은 것 같았지만 순환되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죠. 잠시 후에 제가 2월 달 포트폴리오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이후 전략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 흔들기가 나왔구나. 그리고
적절히 흔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흔들기 나오고 박스권 여기 그리면서 코스피가 먼저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코스피가 바닥 찍고 이렇게 턴해서 조금 더 쉬는 동안 코스닥이 먼저 치고 갈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은 시장 대응 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동안 1월,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겁니다.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 저희가 5종목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거 여러분 항상 체크하고 계시죠? 체크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지금 3월 이 구간, 흔들기 구간 걱정할 필요 없다. FOMC 전후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조금 늘어져야 FOMC 이후일 겁니다. 그러면 3월 말 안쪽이겠죠. 그래서 3월 안쪽으로는 다시 한번 상단적으로 올라가려고 혹은 흔들기 구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2분기에는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 4분기에 내내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2100포인트 이렇게 흔들기 2100포인트 흔들기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최소한 2650에서 2750은 갈 겁니다. 이게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이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는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못 가도 830에서 840. 많이 가면 890에서 90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이제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1분기에 테마성 종목들, CS 관련주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 증명해 드렸습니다. 2분기도 증명해 드리면 되겠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흔들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물려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나는 손실이 너무 커서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물려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집중하세요. 자, 이 시간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교체하시면 2분기부터 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 본전 원금 회복하는 거는 기본이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 구간에 포트폴리오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30-40% 됩니다. 마이너스 50% 됩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요. 그냥 들고 있는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 소외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소외된 포트폴리오다. 그럼 뭐 해야죠? 교체 한번 하셔야죠. 충분히 가능성 있고 충분히 지금 기대감 높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의 과도기적인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요. 이 교육 내용 여러분들 불안하다 하시면 저희가 주말에도 온라인 교육 진행해 드릴 겁니다. 교육 받으시면 그래도 불안한 마음 좀 잠재워 주시겠죠? 지금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주말 교육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13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1조 정도의 매수 물량이 좀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좀 큰 우려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세 하락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들은 우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선 대표님과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또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내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런 장 속에서도 좀 크게 수익률을 거둬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대표님한테 또 돈줄 내는 히든 종목의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여주실 건가요? 네, 자, 금요일은 여러분들 그동안 돈줄 포트폴리오 리뷰해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자, 10월입니다. 자,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듯이 뭐 100% 넘어가는 120%의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자, 11월 같은 경우 100%가 조금 안 됩니다. 90% 정도 되는데 이유는 이제 12월에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추후에 기대감은 100% 정도까지는 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은 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률 극대화는 언제 한다? 12월과 1월 200%까지도 노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100% 넘어가는데 무슨 200%를 노리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보시면은 수익률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몇 퍼센트죠? 하단에 보시면은 199.43%, 200%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12월 목표 달성 얼마 안 남았고요. 자, 1월은 CES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과 1월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 주간 수익률이 65%도 넘은 게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218.66%, 218% 수익이 발생한 게 1월의 돈줄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2월은 이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좋은 수익률 보이는 종목들, 예를 들면 5종목 중에서 제가 조정에 대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5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5종목을 해드리면은 한두 종목이 멋진 수익률을 보여줄 거고요. 얘네가 이 계좌를 끌고 간다. 그리고 한두 종목은 조금 오르거나 뭐 보합권, 그리고 한두 종목은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2월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월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느냐? 현재 10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했더니 현재까지 제가 10월부터 여러분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셔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좌 수익률이 736.62%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700%가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600% 돌파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됐느냐?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월 포트폴리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이게 주도주가 될 리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당 분쟁에 대해서 수혜주가 하나 나오는데 히토류 관련주를 하나 들고 가실 만하다 해서 유니언 머티리얼즈 소개해드렸고 2주 만에 좋은 수익률 발생을 했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릴 때 얘도 대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의 기술적인 이 기업의 내용은 너무나도 좋다. 보잉이 반한 기술력이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보잉 737 같은 경우는 뭐 가까운 거리 너무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좀 오래된 일인데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보잉 777을 개조해가지고 왔었죠. 대한항공 거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보잉이 반한 기술력의 기업입니다. 이제 후방 동체 쪽으로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업이 30% 후발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율주행이나 지금 CES에 나오는 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등 다 해가지고 볼 때 온라인이 기본이다. 그래서 5G를 코로나 시즌 때 투자해야 되는 이 인프라 투자 비용을 다 어디로 보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지원금을 해서 주머니 속으로 다 넣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돼서 5G 관련주들 중에서 적자 전환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한 번 정도는 기지국 늘린다,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는지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손절 처리되는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UAM 쪽으로 해서 그리고 드론 배송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치고 빠지고를 반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두 자리 수익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도나무도 이 종목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 쪽,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 관련 쪽이죠. 이쪽 관련해서 이제 전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쟁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거의 마지막 파동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안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잠깐 볼 수 있다. 대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모습. 대신 이 주간에는 손절된 종목이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못한 카카오페이가 있지만 금양이라는 종목, 저희가 리튬 관련주 너무나도 오랫동안 강조해드렸죠. 대장은 뭐다? 금양과 미래나노텍이다. 이 두 종목이 핵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하이드로리튬이나 어반리튬 같은 경우가 후발주 정도로 해서 짧게 이 종목들을 놓쳤을 때 짧게 수익 낼 정도는 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다 좋은 수익률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벌써 세 자릿수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 지금 조정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죠. 수급이 죽지 않는 모습 보니까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슈팅 구간 나오지 않게 리스크 관리 조금 하면서 수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면서 보시면 안전하다라는 거 보시고 센트럴모텍 요 테슬라 관련주 항상 말씀을 드렸고 SDN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뭐가 있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태양광 관련주도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에 10% 이상 올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일정이 정해진 이런 테마들 그리고 그런 섹터들이 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와서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2월 2주차. 자, 제이션 시스템 네온테크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이게 모듈러 주택 관련 쪽으로 한번 움직일까 말까 했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올라왔고 그리고 진성 TEC는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투르키예나 이쪽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태스크포스를 작년에 구축을 했죠. 우크라이나 함께. 그래서 이제 재건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계 관련주가 들어갈 텐데 캐터필라가 가는 게 당연하겠죠. 미국이면은 캐터필라가 이 진성 TEC 없이는 안 됩니다. 진성 TEC도 마찬가지예요. 캐터필라 없이는 안 되고요. 마치 LG이노텍이 애플과 너무나도 밀접해서 애플이랑 매출이 절대적인 것처럼 진성 TEC도 캐터필라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미 쪽에서 기계 관련주 혹은 인프라 투자 관련 쪽에 이슈가 나오면은 항상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좀 밀려주는 종목들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고 정리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금양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금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하게 작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이 종목은 300% 정도 수익이 이미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날 말고도 그 앞에도 25,000원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돈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먼저 해드렸는데 올라간 척하다가 살짝 쉬면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양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해드린 종목 흔치 않죠. 그리고 나서 금양은 언제나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 오늘도 저녁부터 해서 내일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 길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 받으시면 좋겠지만 나는 너무 바쁘고 주식에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짧게 한 종목당 40초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에 한 종목, 오는 시간에 한 종목을 볼 수 있는 40초짜리 종목이다. 그럼 하루에 화장실 2번만 가도 4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확인하시고 여러분 매매하시기 전에 대응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에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요? 이렇게 AS까지 다 해드려요. 목표가 도달했다, 목표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가격 계속 올리면서 알려드리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참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벌써 111%. 세 자리 수익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월 달이면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 만에 이런 수익률이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오늘도 받아 가셔야겠죠. 오늘 돈주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들 AS 받으시려면은 교육방 참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돈줄 내는 히든 종목 AS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겠는데요. 자, 카메라 키시고 또 QR코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 후에 4989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돈줄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친환경 관련 쪽 핵심 원자재법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판 IR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수소 관련주, 그리고 뭐 풍력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주후반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뭐 하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번 조정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소 관련주 중에서 수소 수출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이미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건설과 공급 계약을 하나 했죠. 작년 매출에 무려 140%. 작년 매출에 100%면 작년 매출이죠. 1.4배를 이미 수주를 연초에 따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매출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이요. 그런데 주가는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6,000원 회복되고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조금 전에 금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5,000원 돌파할 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왔을 때 저희가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111% 수익이 났죠. 그런 것처럼 꼭 세 자릿수 수익은 아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관련주를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이런 리튬 관련주나 전기차 그리고 폐배터리 부담된다 하시면은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공급 계약이 140%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이런 종목이 안정적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때 불안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6,000원 전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관련주인데요. 지금 우리가 왜 친환경 쪽으로 집중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속 얘기 나온 게 뭐예요? 탄소 제로 아니에요. 탄소 제로 아니에요. 이거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탄소 관련 쪽으로 해서 이 배기가스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도 큰 방법이지만 탄소 포집 쪽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10,000원 흔들기 구간 나오면서 기존의 양봉 중심 구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도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교육 내용 있죠? 자, 10,000원 구간 이탈했습니다. 흔들기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래에 9,000원과 10,000원 사이 9,500원의 선을 하나 딱 예쁘게 그어 놓으시고 9,500원까지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10,000원을 회복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직 5%밖에 매수를 못했다. 그럼 10,000원이 회복될 때 나머지 5%까지 채워서 10%를 맞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회복되면은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은
가격적으로 나는 조금 싸게 사고 기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좋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10,000원 회복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쇼츠 영상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방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였고요. 또 두 번째는 탄소 관련주로 이렇게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가격에 대한 정보 또 받아보시고 종목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어서 돈줄 내는 히든 종목의 AS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자, 2월 3주차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계좌 수익이 15.04%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 주에는 그래도 다행히 손절 나온 종목은 없습니다. 수익이 좀 제한된 종목들은 있는데 이 주에 여러분들 제가 핵심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최근에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기업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디어유, YG 플러스 이런 쪽 보시면 아시겠죠? SM입니다. 지금도 이슈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의 핵심 자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회사 뭐 매각 이슈 얘기가 나올 때도 디어유는 안 판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디어유를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 지금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SM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경쟁적으로 있는 이 JYP 같은 경우가 함께 뒤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YG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SM의 이 연합군을 볼 때 하이브와 표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하이브와 손잡고 있는 쪽이 네이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는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를 절반에, 그러니까 51대 49가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위버스가 가지고 있는 팬덤 플랫폼에 하이브의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YG의 아티스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연합군에 YG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네이버는 YG의 2대 주주죠. 9%의 투자를 하면서 계속 전략적으로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와 YG는 함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이브지만 하이브와 YG의 연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카카오는 여기 네이버가 껴있으니까 당연히 반대급부가 되겠죠.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디어유 말씀드렸는데 디어유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대항하는 팬덤 플랫폼은 버블이 있죠. 자, 버블에는 JYP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다. 그래서 SM 대 JYP, 하이브 대 YG 구도가 돼 있다. 그리고 카카오 대 네이버 구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결 구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온라인 강의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 자세하게 알려드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방 입장하셔서 함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로보스타. 최근에도 튀봇, 이름 굉장히 귀엽습니다. 튀봇이라고 해서 튀김 로봇. 최근에 바리스타 로봇에 이어서 튀김 로봇까지 나오고 있고, 뭐 햄버거, 뭐 치킨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음식료 쪽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LG전자에서 튀봇을 발표했고,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30% 가까운 수익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올라오는 것은. 자, 그리고 SNS텍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신 대안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AD테크놀로지, SNS텍. 여러분들 이제 거의 뇌 속에 각인될 정도로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주식 구조대에서만 반년 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EUV 쪽 하면은 SNS텍,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하면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안정적으로 살짝 볼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다 정도로 보시고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매매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2년 정도 길게 롱텀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률을 빠르게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SNS텍이나 AD 테크놀로지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 이거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양회 관련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어바니튬 아까 말씀드렸던 금양의 후발주자 금양을 못 잡았으면은 이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교육해드렸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후에 세트레가이나 AP위성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 UAM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원앱도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주들 또 움직인다. UAM이 네옴시티 진출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관련 쪽으로 이슈만 나와도 또 움직인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심이고 서울시에서도 진심으로 대하는 게 UAM 쪽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건 SM 관련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도 MR 기기가 나온다라고 하죠. 자, 이제 가상현실 기기, VR 기기에서 XR 기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기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여기에 참전하는 게 애플이 참전한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 애플이 참전하면은 마니아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들 사이 속으로 섞일 수 있는 대중화가 되는 과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 올해 6월에 발표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죠.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쪽으로 해서 상장할 때부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동아일텍이 자회사로 상장합니다라고 저도 리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IR 자료도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향상시켜주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서 금요일은 26.5%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M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SM은 사실 이게 1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1월 이후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벌써 15만 원 돌파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짝 하회를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요거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벌써 116% 올랐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 종목을 들어가긴 부담스럽고 제가 온라인 교육에서 처음에 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부터 여러분 카카오가 증자하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들어옵니다 할 때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 이거는 어떻다? 이건 적절한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이브가 카카오의 9만 원을 너무 싸게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하다. 왜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우리는 네이버가 YG에 투자한 것처럼 카카오가 SM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그냥 함께 동반자로서 가는 거지 경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빼면 그 가격이 시초가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싸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유를 붙일 수 있는데 하이브는 뭐예요? 경영권을 가져간다라고 했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본인들도 제대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선을 좀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과하다. 최소가 13만 원이고 제가 볼 때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경쟁을 붙으면은 최소 가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과열되면은 17만 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달도 넘었습니다. 내내 계속해드리고 있어요. 주말마다 교육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어느 쪽에 어느 연합군이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5만 원 정확하게 제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에요. 15만 원은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만약에 15만 원에 실패한다? 가격 더 올라갑니다. 성공하면은 카카오 쪽이 거의 우세 쪽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 지분을 35% 인수하는 거죠.
지금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지분이 5% 가까이 됩니다. 그럼 조금만 채워서 40%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이브는 그냥 2대 주주로 남는데 이 지분을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것이냐 요 사이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 성공하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 보면서 가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주주총회가 있죠. 주주총회에서 카카오 경영진 쪽에서 그러니까 SM 경영진과 카카오 쪽을 이제 믿고 따르는 주주들이 이제 이사 쪽에 많이 선임이 되는지 아니면 하이브를 지지하는 이사가 많이 선임되는지 이쪽도 한번 보세요. 그게 카카오의 공개 매수의 성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M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고 이달 하순까지도 계속 봐야 된다. 자,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 꾸준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는 아닐 텐데 올해 지수 상승률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나은데 그쪽보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는 SNS텍 AD테크놀로지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도 작년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제가 주식구조대 주말 그리고 평일 참여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해서 벌써 100%가 넘었어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펠리클 관련해가지고 ASML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4만 원도 그냥 지나가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과율 90%를 돌파한 삼성이 82%밖에 안 되는 기술력일 때 유일하게 돌파해서 삼성이 그 전부터 2년 연속으로 이 기업에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지분을 8% 이상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항상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이번 주에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셔야겠죠. 자, 어디서 확인하는지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돈줄 내는 히든 종목 AS 듣고 왔는데요. 우리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과 또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만날 세 번째, 네 번째 돈줄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종목들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자, 반도체 관련주 방금도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차트만 보셔도 이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랑 친숙한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도 언급드린 종목이에요. 이미 100% 이미 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죠. 아직 조정이 끝났느냐 아니냐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끝났습니까? 아직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런데 지금 구간부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모아가도 되는 구간 그리고 이 양봉의 하단 구간 3분의 1 정도 되는 구간 정도까지 흔들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양봉 중심 정도 되는 구간 그리고 2만 원 구간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2,500원을 두드리러 올라갈 수 있고요. 넘어가는지는 나중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큰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을 살짝 낮추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요 바로 위에 22,500원만 보신다 생각하고 여길 넘어가면 이중천장이 나올지 아니면은 N자형으로 해서 돌파할지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 이 교육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봐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후발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랑 인연이 굉장히 깊은 종목이죠. 이 종목을 10,000원대부터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제가 반도체주 하면 원래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워낙 반도체주의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기업을 분할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파운드리 생산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팹리스 쪽을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팹 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굳이 뭐 분할을 하느냐라고 해서 주주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가 뭐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두 번의 음봉, 조정 구간이 나오고 오늘 저가는 지켜주고 야 그래도 기존 주가보다 밀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인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할 때 시장을 지탱해 줄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밀려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주가 회복력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주가 복원력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주, 기존 대장주와 후발주 중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매매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종목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하이닉스도 13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40%일 거고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본전일 거고 7만 원에 사신 분들은 30% 수익 났다 조금 밀렸겠죠. 이 정도예요. 7만 원에 사신 분, 13만 원에 사신 분 뭐가 달라요? 종목은 같은데 타이밍 싸움이죠.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쇼츠 영상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오전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교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줄 종목 세 번째, 네 번째 알아보고 왔는데요. 만나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한테 이어서 대표님의 AS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월 넷째 주 월요일 포트폴리오는 7.12. 이제 2월 넷째 주면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수익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안정적으로는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2% 정도 해서 이 두 종목이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흐름 정도 보이고 있다. 나쁘지 않은 정도. 좋다고 하기엔 그렇고 나쁘지 않은 정도는 보이고 있다. 자, 2월 다섯째 주 10%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약간씩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이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주 쪽 좀 잘 보실 필요 있습니다. 기아가 올라오고 현대차가 너무 밀려 있는데 현대차는 좀 너무 안타깝다. 저는 21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글로벌 판매량 다 줄었는데 현대차 그룹만 올라갔죠. 유럽에서 판매량이 몇 위? 3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신, SL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 여러분들이 아직도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뭐 2, 3일 만에 너무 빠른 급등이 나와가지고 쉬는 구간을 찾는 정도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초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 때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시밀러 대장주이고 원래 창업주인 명예회장이 복귀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형제 종목 많이 강조해드렸으니까 그중에 둘째 종목이다까지 힌트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구조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4989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우리 돈줄 종목과 또 가격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과 또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